당신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쉴 새 없이 달리는 갓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왜 통장은 비어 있고 삶은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세상은 더 크게 소리치고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성공한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하자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잔혹한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은둔의 경영자라 부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목청을 높이고 땀범벅이 되어 20시간씩 일하던 임원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맹목적인 존버가 만들어낸 건 고작 일류 제품뿐이었습니다.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기술이 아닌 마인드셋으로 삼성의 초격차를 만든 진짜 비밀, 99%는 모르는 침묵의 내공과 정리의 힘을 공개하려 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노력에 속지 않고 진짜 부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의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 기업들은 저렇게 앞서가는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세계 인류로 만들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당대 최고의 전자기업들의 공장을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최첨단 기계가 뿜어내는 굉음이나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지만은 고함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조차 규칙적인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기름때 하나,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공장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은 차분했고 공구들은 마치 자를 대고 맞춘 듯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이것은 의식이다. 제품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저는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느꼈습니다. 반면 당시 우리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시끄럽고 바닥에는 기름이 튀어 있고 공구는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치열함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무질서일 뿐이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탄생한 제품에 혼이 담길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는 돈이 머물지 않는다. 진짜 실력은, 진짜 초격차는 바로 이 무서운 고요함과 정리정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평생 돈을 다루며 살았기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매우 예민하고 깔끔한 인격체와 같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나 신을 모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이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곳에 강림하지 않듯이 돈과 행운 또한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곳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목격하며
정립한 부의 물리학입니다. 제가 삼성의 운명을 걸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야말로 제가 깨달은 이 정리의 철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승부처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클린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곳은 단순히 깨끗한 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한 톨이 수조 원의 가치를 결정짓는 전쟁터입니다. 0.001 마이크로미터의 먼지 하나가 웨이퍼에 내려앉으면 그 반도체는 불량이 됩니다. 즉 실패입니다. 99%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설계했다 하더라도 단 1%의 먼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술을 논하기 전에 주변부터 정리해라. 이것은 단지 청소부를 시켜서 바닥을 닦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상, 당신의 서랍,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을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처럼 만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잡한 책상이 열심히 일한 흔적이라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지러운 책상은 그저 혼란스러운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의 일정조차 찾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옷무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 마신 음료수 병이 책상 위에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갓생을 살겠다고 다짐해도, 아무리 비싼 강의를 듣고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도 당신의 통장은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머무는 공간 자체가 돈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기 전에 자신의 공간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모이듯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기회의 에너지가 모이는 법입니다. 흐트러진 환경에서는 사람의 기운도 탁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짜증이 늘고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깁니다. 결국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찐 부자들의 집이나 집무실을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제자리에 있고 공기마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아주 중요한 루틴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내 책상을 닦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닦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 먼지를 닦아내며 저는 제 마음속의 불안과 욕심도 함께 닦아냅니다. 펜 하나를 제자리에 놓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짧은 의식을 치르고 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멘탈갑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멘탈을 어떻게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참는 것, 무조건 버티는 존버가 멘탈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멘탈 관리는 내 주변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책상 하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겠습니까? 제가 관찰했던 일본의 그 공장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를 닦는 것은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 마음을 닦기 위함이다. 기계가 빛이 나면 내 마음도 빛이 난다.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은 저에게 팩트 폭행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거칠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보고서, 목소리 큰 회의, 겉만 번지르르한 마케팅, 그런 거품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일어서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자 인맥 다이어트와 같은 이치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듯 불필요한 인연과 걱정들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 것은 나쁜 친구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잡동사니들도 과감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그곳에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꽉 찬 컵에는 물을 더 따를 수 없듯이 잡동사니로 가득 찬 방에는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상쾌한 공기, 그것이 바로 성공의 냄새입니다. 그 정돈된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당신을 진짜 승부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초격차라는 것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차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어제 먹은 술병을 치우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일어나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책상을 닦으십시오. 그 사소한 10분이 쌓이고 쌓여 10년 뒤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듭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변수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의 질서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 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무질서는 가난의 친구이고 정도는 부의 친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책상은 지금 안녕한가? 이 질문은 자네의 마음은 지금 평온한가? 자네는 지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책상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방은 안녕하십니까? 만약 대답하기 망설여진다면 지금 당장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비뚤어진 액자를 바로잡고 엉킨 전선을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세포를 깨우고 잠들어 있던 성공 유전자를 자극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은 디테일에 있고 악마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디테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공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을 닦고 또 닦으십시오. 남들이 보지 않는 책상 및 서랍 속 기계의 뒷면을 닦으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 사람과 돈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며 뼈저리게 느낀 세상 그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진짜 성공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아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이자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제가 평생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가? 저는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수천 명의 임원 면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터득한 사람을 보는 눈, 즉 시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면접장에 들어오면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경험을 늘어놓느라 바쁩니다. 마치 랩을 하듯이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떠들어댑니다. 목소리는 크고 제스처는 현란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리더십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불안한 영혼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고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내공이 없는 사람일수록 빈 수레처럼 요란한 법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인재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젊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서로 앞다투어 아이디어를 내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 아부를 떨 때도 그는 그저 묵묵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유심히 지켜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들이 말할 때 딴청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 말의 핵심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청을 넘어서는 몰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무리한 과제를 던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온갖 핑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느라 뇌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사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마른 스펀지를 보았습니다.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흡수력,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긍정의 태도.
일본 말로는 스나오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뒤 그가 가져온 결과물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화려한 말로 치장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한 명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승부사는 입으로 일하지 않는다. 눈과 귀 그리고 가슴으로 일한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맥을 넓혀야 한다며 여기저기 모임에 나가고 명함을 돌립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형님 동생 하는 것을 처세술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팩트 폭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수천 명의 사람들 중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발벗고 나서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부디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시끄럽고 영양가 없는 관계를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핑계만 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대신 입은 무겁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신용이라는 것은 요란한 술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오고 가는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의 운명이 걸린 수조 원짜리 기술 제휴 협상장에서도 이 침묵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노련한 외국 기업의 CEO였습니다. 그는 온갖 데이터와 논리로 우리를 압박하며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제 참모들은 당황해서 반박 자료를 들이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협상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모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 CEO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1분, 2분, 3분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꺼내며 미천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찐부자들은 압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상대의 의중을 간파하는 최고의 레이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상대방의 미세한 눈떨림과 초조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진 건 오히려 그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조건을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그저 조용히 앉아 상대를 존중하며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 오래된 격언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전히 통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패를 숨기고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이제 우리의 내면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숨 막히게 바쁩니까? 제가 보기에 요즘 청년들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진다는 공포. 그래서 스케줄표를 빽빽하게 채우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쉴 새 없이 정보를 주입합니다. 그것을 갓생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은 뇌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항상 로딩 중입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와인을 부어도 다 넘쳐 흐릅니다. 빈 공간, 즉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1993년에 선언한 7.4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라.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술 마시고 놀라는 거구나. 아니면 투잡을 뛰라는 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 제도를 도입한 진짜 의도는 바로 여러분에게 여백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4시 이후의 시간, 해가 지기 전에 그 시간은 황금과도 같습니다. 그 시간에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일만 하지 말고 사람답게 주인답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멍하니 하늘을 보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루틴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키는 일만 처리하느라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음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휴식입니다. 진흙탕 물을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습니다. 우리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새 없이 흔들어대면 흙탕물이 됩니다. 가만히 두어야 생각이 정리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쓰레기인지 구분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혼자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며칠씩 영화를 보기도 하고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밤새 뜯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괴짜라고 수군거렸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 동안 저는 미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반도체 다음은 무엇인지,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치열한 고민들이 저의 방 안에서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리더의 숙명이며 천재의 영양분입니다. 남들과 어울려 몰려다니면 안심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리 속에 있으면 남들이 가는 길로만 가게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초격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승부사는 대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멘탈갑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혹은 잠들기 전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여백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즉 시간의 주인이 진짜 부자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자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자유, 그리고 조용히 사색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공장을 청소하고 임원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퇴근 시간을 앞당긴 모든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빽빽한 숲에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햇볕이 들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에도 빈칸을 만드십시오. 무엇을 할지 적지 말고 무엇을 안 할지를 적으십시오. 멈춤은 후퇴가 아닙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약입니다. 활시위를 뒤로 팽팽하게 당기는 그 정지된 순간이 있어야 화살은 표적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벽에 부딪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백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멈추고 정리하고 비우십시오. 그러면 기적처럼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침묵과 정리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힘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나옵니다. 부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단단한 내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만 조금 지쳐있고 조금 어지럽혀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정돈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건승을 빕니다. 결국 부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말을 쫓지 말고 말이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초원을 가꾸십시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드십시오. 화려한 말솜씨나 얄팍한 처세술 대신 묵직한 진심과 내공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99%가 모르는 초격차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스마트폰을 잠시 끄십시오. 그리고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가?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할 나만의 루틴 혹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을 댓글로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갓생을 사느라 지쳐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소란스러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여러분 내면의 침묵에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